피디님, 한지아 의원이 페이스북을 올렸다고 해요. 그게 이제 김종혁 징계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친한계의 반발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종혁의 말로 우리가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김종혁 이분이 최고위원 하기 전에 비대위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떤 말들을 했느냐. 제가 다 준비해서 아까 우리 PD님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보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 확정되면 네. 당에다가 가처분 신청하겠다. 네. 법적으로 다투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개혁신당에 지금 가 있는 이준석 대표가 네. 그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때 뭐 가처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종혁이 뭐라고 했는지. 가처분 또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 이어진다. 한마디로 가처분 하지 마라. 가처분 같은 거 받아주면 정당 운영 안 된다. 장해찬이 한 말 아닙니다. 이병준이 한 말 아닙니다. 김종혁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면 당원권 정지 가처분 이런 거 인용해주면 무차별 가처분이 인용되고, 네? 가처분 때문에 당 운영 안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요새는요, 자기가 정치 활동하고 방송할 때도 옛날 말들이 그대로 다 아카이빙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김종혁이 하는 말과 2025년에 김종혁이 하는 말이 다르면 왜 말이 바꿨는지를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지아나 뭐 김종혁이 가처분한다 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도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면서 이호선 위원장을 저격했는데 네. 일단 가족 명의로 악플이나 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네. 2022년에 김종혁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김종혁 씨 거기 계시죠? 가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처분이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이 이어지고 정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들으셨죠? 2025년에 김종혁 씨.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발언 수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약간 상황극이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뚜적뚜. 뚜껑에 적은 뚜껑이다. 제가 이제 부원장 버전으로는 한적한이라고 네, 좀 순화하겠습니다. 한동훈에 적은 한동훈이다. 네. 근데 이거 아주 김적김이죠. 그러니까 김종혁이 한 말을 김종혁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과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떤 자기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도요. 네. 김종혁의 말에 김종혁으로 반박한다는 것도 쇼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오늘 쇼츠 풍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PD님 그래도 고생하시지만 실시간 10,000명이 넘는 날은 쇼츠가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쵸? 오늘 또 12,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화요일에 하필 우리 PD님 두 분 중에 저분이 계속 걸려서 고생을 하네요. 화요일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알리는 말씀 30초만 듣고 와서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해찬이 부원장 됐다고 말 가리고 순하게 한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아까 상황극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도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제가 발언 수위는 조절하지만 여러분께 더 신나는 웃음을 빵빵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뭐 이게 자유민주주의 말살이다 뭐다 비판을 했는데요. PD님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사진 있죠.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지아 의원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럭키 안귀령이다. 보세요. 한동훈 라이브 방송에서 잘생겼다고 다들 난리. 저거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한지아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민주당이랑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안기령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 부대변인하고 있는 안기령은 이 발언 하나로 대통령실에 픽업이 됐죠. 바로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라는 안기령이나 한동훈 라방에서 잘생겼다고 다들 난리 이러고 있는 한지아나 다를 게 뭐예요? 근데 한지아가 저는 훨씬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더 심하다? 네. 어쨌든 그 안기령은 질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누가 먼저 물어본 거야. 그쵸? 네, 물어봐서 그냥 저 이재명 대표 할게요. 뭐 이거 약간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상식적이진 않지만 선택지가 극단적이다 네. 보니까 네. 좀 그런 건데 저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거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걸
저걸 뭐 타이핑해서 인쇄한 거예요? 그렇죠. 저건 프린트한 거죠. 네, 네. 이 타이핑해서 인쇄해가지고 진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당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한동훈 씨 안 잘생겼어요. 네. 뭐 대체 어디서부터 그게 나온 건지 난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부원장 모드라서 말을 다 못하는 게 너무 근질거려라도. 아니,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본인이 그 외모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거면은 가발을 벗고 나오셔야지. 아이템을 다 빼야지. 가발에 화장에 립스틱에 어깨뽕에 그런 거 다 착용하고 나오면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됩니까? 그거 다 벗고 정정당당하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도 평가를 해줄 테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씨 외모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 한지아라는 국회의원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된 게 저 장면 하나인데 민주당과 싸우고 투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김종혁 징계한다고 막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아니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한지아 의원 도대체 한 게 뭐예요 이제까지. 네. 한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럭키 안기령 같은 사람이 한동훈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받고 원래는 강남에 공천 받으려 했어요. 그거를 공간위에서 반대하니까 비례대표를 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살다가 강남이랑 비례대표를 골라서 가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특혜를. 네. 하나갑에 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입니다. 네. 뭐 동교동계 인사를 뭐 영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동교동계 인사를 영입하자마자 강남 아니면 비례에다 갖다 꽂아준다? 거의 뭐 레드카펫에 깔아주면서 모시는 건데 저는 그 예전에 영상 보면은 한지아가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뭐 아마 당대표 시절인가요? 후보 시절인가? 하여튼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닐 때 한동훈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거 한동훈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채갑니다. 일방적으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력으로 채가요. 왜 아이스크림을 채가요? 채간 다음에 자기가 그걸 먹습니다. 한동훈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그 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콘에 있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한동훈이 이렇게 입을 퍼먹던 건데 그걸 본인 입으로 퍼먹더라고요. 나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 진짜.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근데 뭐 상상을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네, 어쨌든 자기 주군이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채가면은 좀 건방진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딱 보더니 오케이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영상이 있어요. 진짜 먹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서 먹는다고요? 네. 대체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무슨 평론을 해야 될지 내가 방송을 10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영상 그 유명합니다. 내 10년 방송 인생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건 도대체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아무 말이 안 떠오르는 건 방금이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둘이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런 말까지 하는 거 봐서는 한지아가 뭔가 한동훈에 호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게요.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PD님 깨알같이 그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영상을 저거. 찾아서 뭐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참 기괴한 일입니다. 저는 뭐 다른 말은 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잘생겼다 하는 거 말고는 기억도 안 나는 의원이 이 오직 개파 활동할 때만 이름을 드러내고 나댄다는 거, 나선다는 거 자체가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보시면 입으로. 진짜 먹네? 입으로 그냥 퍼먹어요. 자, 그냥 채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채간 다음에, 먹어요, 그냥 저게. 아이고야. 저 좀 내려주세요. 제가 좀 이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한동훈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런 거 보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그만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속이. 커피 먹다 체할 것 같아. 네, 커피에 체할 것 같긴 또 처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신지호 씨인데요. 신지호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아주 웃긴 글을 올렸어요. 뭐 어제는 여연 부원장 장해찬을 임명하더니 오늘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 팬덤을 폄훼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의 소울메이트인 허민 기자가
뭐 한동훈을 공격하는 칼럼을 썼다. 네. 그리고 김종혁 뭐 징계한다. 뭐 이러면서 도발은 자유다.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뭐 협박 같지도 않은 나 건드려봐.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드운이라는 한동훈 팬덤이 당내 분란을 만든다. 이런 팬덤 정치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건 좌파 우파 막론하고 보수 진보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정치는 다 도구예요. 네. 그런데 이걸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 개딸, 문재인 대깨문 이럴 때부터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자체가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아주 독특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연구예요. 연구원이 썼겠죠. 박사급 연구원이. 그런데 저걸 가지고 보고서 논란이라고 문화일보가 기사를 쓰는 것도 웃긴데 신지호나 이런 사람들은 제 능력을 엄청 과대평가하나 봐요. 제가 어제 임명되고 하루 만에 저 보고서를 쓴 줄 아나 봐. 저도 저 보고서가 있다는 거 오늘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거를 제가 하루 만에 어떻게 써 저거를. 그리고 뭐 아니면 제가 심지어 어제 부원장 취임하고 연구원한테 자 연구원님들 이제 위드운이 팬덤 보고서 쓰세요라고 하루 만에 지시합니까? 지금 저게 하루 만에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아마 몇 달에 걸쳐서 과거부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보수에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나 알고 보니까 문제의 근원이 지나치고 삐뚤어진 팬덤 아닌가라고 박사급 연구원이 썼겠죠. 몇 달 전부터. 그런데 그거를 나를 엮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나는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이게 하루 만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뻔히 아는 거죠. 뻔히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아 이거 그냥 장해찬이 공작한 거다. 배우의 장해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저는 이 한동훈 팬덤 이 한딸들에 대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네. 아주 정확하게 그 평가를 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변기 클리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이건 뭐 그냥 전효옥 전 의원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센 이야기입니까? 좀 세긴 한데. 그 약간 순화해서 말해주세요. 조심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전효옥 전 의원이 딴 방송에 하신 걸 지금 이병준 기자가 전해주는 거다. 전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짝 순화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외모가 좀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기 많이 당하고, 항상 심술 나 있고, 화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 달로 가더라. 하고 전효옥 전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 카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바로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직접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전효옥 의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 이게 친한계 표현대로라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고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효옥 전 의원이 스피커이자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신 거니까. 네. 뭐 제가 가타부타 말을 더 할 건 아닌데 그 표현의 자유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는 정치적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약간 말을 조심하게 돼. 갑자기 다시 당직이 생기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 좀 조심하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제가 막 상황극도 하고 막 오겐키 데스까 이런 것도 해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좌파 우파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좌파가 되는 분들은 약간 이제 좀 그 안에 열등감이라든가, 약간 시기 질투,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보통 좌파로 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우파로 가고. 근데 한 딸들의 행태를 보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 좌파 DNA가 장착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효옥 전 의원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효옥 의원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신지호 씨가 문제 제기한 허민 대기자님의 칼럼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자 경력이 오래돼서 후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기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의 이제 논설위원 기자로 이제 칼럼을 쓰시는데 오늘 정치카페라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권력 변동을 노린 칼불입니다. 사과를 해서 결자해지 하는 게 모범 답안이다. 네.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근데 어쨌든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첫 단추라는 건데 네. 그걸 안 하고 버티니까 당내 내분이 깊어졌고 이런 갈등이 골이 깊었다라는 정확한 분석이고요. 저 때가 이제 한동훈이 권력이 2인자로서 그 당시 권력의 1인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가족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다라고 아주 정확한 시각으로 칼럼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저 칼럼에 대해서 친한계가 네.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 고발을 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대요. 문화일보에다가. 일체 허위사실이 없는데 뭘로 고발?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언론사의 개별적인 칼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는 외압을 행사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약간 좀 코뿔 쏘니까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정확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자 해지고 나발이고 이건 감옥 가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예, 그냥 뭐 제가 이 단계를 터뜨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문제는 이병준이 감옥에 가든 한동훈이 감옥에 가든 둘 중 한 명은 감옥에 가야 끝나는 사안이다. 왜? 한동훈이 그런 여론 조작, 저는 드루킹의 100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소고발 못해요. 한동훈이 일체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자가 드루킹 100배에 버금가는 여론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 허구한 날 떠들고 다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명예훼손입니까? 만약에 이거 허위사실이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한동훈이 업무방해 혐의로 감옥 가야 됩니다. 이미 사례가 있잖아. 드루킹 감옥 갔잖아. 네이버만 조작했는데. 저 칼럼에서도요. 이거를 그냥 통합이라고 덮고 넘어가면 네. 김경수 드루킹도 재심해줘야 된다. 네. 정확하게 또 그 비유가 나오긴 해요. 사실은 이 네, 칼럼 네. 밑부분에 보면은. 김경수도 갔다 왔고. 네. 근데 한동훈은 훨씬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고 저는 하여튼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는 무조건 한동훈을 감옥에 보낼 겁니다. 네. 이병준 기자 개인의 포부다. 네. 이거는 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감옥에 안 간다.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그래도 뭐라 못해요.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되는데 누가 여론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확실히 법치를 확실히 지키고 우리나라 어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안은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 그때 당시 당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당대표 되기 전에도 비대위원장이었고 유력 정치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사례로 삼아야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에서 몇 번 말했는데 네. 이게 만약 특정 IP에 의한 여론 조작이고 명의 도용이면 네.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정치적으로 당무감사에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것과 별개로 네. 고발해야 된다. 네. 형사처벌 해달라고. 네. 네. 당에서 업무 방해죄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 편한테는 표현의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니 난리치는 친한계가 이런 그 칼럼 하나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느니 뭐니 협박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게 진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허민 기자가 저렇게 그 문화일보 네, 지금 맞아요. 이현정이 논설위원이죠. 지금도. 네. 한판 뜨겠네요 오늘. 논조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죠. 네, 허민 기자랑 이현종 논설위원. 네. 하여튼 이현종 논설위원은 솔직히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특정 계파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직업윤리 짓거리 위반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짓거리 할 거면 논설위원은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나 한동훈 참모 누구다라고 하고 나와야지. 차라리 개인으로서 그냥. 활동해야지. 맞아요. 개인으로서. 정확합니다. 네. 네. 그거는 언론사 윤리 위반이고 방송국에서도 중립적인 기자라고 불러서 앉혀놨는데 한동훈 편만 든다? 이건 사실은 시청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이현정 위원이 참고로 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고소 안 하고 봐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날뛰는 거 보니까 고소를 할 거 그랬나?
네, 저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게 있어요. 본인들 그 방송에서. 네. 하여튼 정말 악질들입니다. 저희 오늘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막 슈퍼챗 다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병준 TV 10시에 기대된다라는 슈퍼챗도 많이 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약간 이거 뭐지? 장해찬 왜 이렇게 살이지?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 우리 코뿔소 이병준 기자가 10시에 자기 방송에서 마음껏 날뛸 거니까 10시 방송 더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뭐 폭주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폭주 예고했습니다. 네. 제가 별명 지어준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야생마, 이병준 코뿔소. 약간 코뿔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니까. 근데 제가 원래는 제 별명이 원래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혹시? 몰라요. 원래 이제 보수의 저승사자였는데. 저승사자?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왜냐면 제가 기독교인데 저승사자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어요? 보수의 제갈공명. 제갈공명? 그거 너무 자뻑인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지어주신 거. 근데 지금 코뿔소 반응 좋은데? 코뿔소? 네. 하여튼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밤 10시에 폭주한다고 하니까요. 코뿔소. 네, 여러분 밤 10시에 폭주하는 우리 이병준 TV 방송도 오늘 보신 12,000분 고스란히 다 가서 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신지호 씨 말도 안 되는 글들에 대한 사실적 반박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김종혁 씨가 진짜 옛날에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처분 걸면 안 된다. 가처분 받아주면 무차별 가처분 인용되고 정당 운영 안 된다는 말도 김종혁 씨 자기 한 말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화두인 당원 민심 비율 50대 50이냐 7대 3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김종혁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과거에 또 이제 완전 반대로 얘기했겠죠. 비대위원 김종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방송에서요. 자료화면 준비되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신념이니까 개인적으로 당은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10%, 20%, 30% 하는 것도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모집 단위가 적을 경우에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고 책임 정치라는 것은 각 당은 자기 당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대표 선수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대표 선수를 민주당은 민주당이 뽑은 대표 선수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원 100%를 주장한 분이 바로 2022년의 김종혁 씨입니다.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혁 씨가 이때는 한동훈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스탠스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제는 자기 정치 스탠스가 한동훈을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180도 바꿔버린 건데 저는 솔직히 저 말은 저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야 교과서. 저는 솔직히 이 메신저와 메시지는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우리 우파의 입장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저건 솔직히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니 교과서야 교과서. 제가 볼 때 김종혁 씨랑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때 우리 생각이랑 똑같아. 3년 전에 김종혁과 현재 김종혁이 싸워서 너네가 싸워서 알아서 정리해. 싸워서 이긴 사람을 우리한테 내보내주고 우리가 상대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지금. 언론이나 친한계나 좌파들이 마치 김종혁을 피해자처럼 포장해주고 보수 분열 일으키려고 합리적 보수니 뭐니 막 하잖아요. 2022년에 김종혁 씨 발언으로 당 지도부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다 반박하면 돼요. 당심 7대3 이게 말이 되냐 누가 하는 거냐라고 막 재선 의원들이 난리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종혁이 주장한 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종혁이 100%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7대3 하기로 했다. 아니 김종혁 씨 2022년에 김종혁 씨를 찾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시나요 김종혁 씨? 연락 좀 주십시오. 2022년에 김종혁 씨 가처분 하면 안 된다. 가처분 무차별로 인용되면 정당 운영 안 된다. 당원은 당의 대표들이 뽑아서 후보 내는 거다. 100%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2022년에 상식적인 김종혁 씨를 찾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멸콩TV 멸콩라이브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토마토라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음모론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이 있어요. 예, 여기 아예 매체 사주가 좌파예요, 성향이.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럴 거예요. 예. 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라고 자기들이 또 그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사실 거의 여론조사 꽃이랑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야지 되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 좀 아는 분들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론조사 꽃입니다 하면 아이 뭐야 하면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미디어 토마토입니다 하면 아이 토마토는 무슨 토마토야 하고 끊어버려요. 저는 오늘도 점심에 토마토 주스를 마셨지만 이 정치에서 꽃이랑 토마토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전화 받자마자 끊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굉장히 좌편향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이 미디어 토마토와 꽃인 거예요. 네네네. 저도요 하잖아요. 지금 보면 한살묘사님이 네. 그런데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사퇴 반대, 장동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80%가 나왔습니다. 80%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역대 어느 당대표 중에 당원들의 당 지지층에 80%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항상 누가 대표가 돼도 한 5대5거든요. 맞아요. 당 내에서도 잘한다 못한다 또 뭐 당내 어떤 전당대회 경쟁자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 80%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한동훈 따라다니는 그냥 우리 당에서 이제 좀 다 싹 나갔으면 하는 인간들이나 아직까지도 김문수 후보한테 미련 갖고 있는 극소수 말고는 거의 우리 당의 그냥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들 100%는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목회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 80%의 의미가 뭐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받았던 표가 더블이 된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그겁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결선 투표 여론조사가 40%대였어요. 네. 결선 투표 때 당원 득표가 한 50%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원래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진짜 저도 김문수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뭐 또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장동혁이 맞았구나라고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마지막 쐐기 어떻게 보면 관뚜껑에 못 박는 장면, 정치적으로 못 박는 장면이 어제 딱 나왔습니다. 저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저 지지층이.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 러브샷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장동혁 지지를 하잖아요. 굿자 보지. 90 나와. 굿자 보지. 왜냐하면 제가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한 10% 정도는 여전히 한동훈한테 미련 못 버린 사람들이 있다 쳐요.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네. 또는 한동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브한 통합 있잖아요. 그래도 이재명이랑 그렇지. 싸우려면은 얘도 데리고 가고 얘도 데리고 가야지. 근데 그게 우리는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름을 안 짜내면 고름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상한다고. 고름보다 오히려 더 이거는 악성 종양으로 봐야 돼. 예, 아예 다른 세포까지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거 수술을 세게 들어가야 돼. 이거 제거하느라고 뭔가 뭐 항암 치료한다고 조금 몸이 힘들어질 수 있어도 제거하고 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정치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뭐 얘도 갖고 얘도 그럼요. 갖고 얘도 갖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한 10%라 봐요. 예. 나머지 10%는 아직 김문수한테 미련 못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사실은. 수 있어. 예. 네. 그 사람들이 어제 충격 받았죠. 예, 너무 아니 뭐 어려워요. 스레든가 하는 SNS에는 특히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 닉네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엄청 놀래고 있는 동요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스레드라는 앱을 안 쓰는데 뭐 스레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간에 또는 뭐 DC 인사이드나 뭐 당원 게시판이 됐던 간에 저 러브샷 사진 보고 김문수 후보의 이 정계 은퇴성 발언을 보고 난 다음에는 네. 도저히 이제 김문수에 대한 미련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러브샷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거는 정치가 뭐 여러 가지 행위도 있고 뭐 어떤 정치의 성과도 있고 그런데 사진으로 박제되는 건 못 바꿔요. 바로 옆에 여러분 유승민 김무성의 러브샷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 저는 사실 러브샷 사진을 떠올린 게 아니라 네네.
김문수 한동훈의 러브샷을 보자마자 무슨 사진이 떠올랐느냐? 그거 제가 보내놨는데. 김무성 유승민의 그 입맞춤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거 띄워도 돼요. 그거 네. 놓다가 안 붙습니다. 네. 놓다가 안 붙어요. 아, 그 공식적 정치 사진이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보도된. 저걸 사진 찍은 게 또 이준석이고 저 뒤에가 주호영이었나? 누구였죠? 저 뒤에가? 저 뒤에도 또 하여간 얼굴이 저 때 다른 앵글에 이제 얼굴이 나와요.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의 어떤 화합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뜬금없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나이 들 만큼 든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입맞춤하고 러브샷하고 손잡고 이게 누가 봐도 기이하잖아요. 기괴해요. 기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저는 요새 안철수 의원 예를 많이 들어요. 네네. 이게 중도 확장의 한 예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연내 당의 골치 아픈 문제를 마무리하면 안철수 의원은 우리랑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대선 때 끝까지 상황실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만남 같은 경우는 장동혁이 안철수랑도 만나? 뭔가 감동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데 김문수와 한동훈의 폭탄주는 저게 뭐 폭탄주인지 소주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이 러브샷을 폭탄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기이하다 기괴하다. 그러니까 유승민, 김무성 입맞춤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미적 감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그 뒤에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막 발작을 하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인데 저렇게 가까이 간다고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진짜 물에 빠졌는데 김문수가 동화초처럼 느껴지는 거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장면이 자백이야 자백. 한동훈이 절대 저럴 수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김문수면 차악이다라고 거의 능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선 경선 때 둘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 하고 자기 김문수 이름 써 있는 옷도 안 입고 그리고 선거 운동한다고 했던 게 뭐예요? 친윤 떨거지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김문수 홍보할 시간을 깎아 먹었던 게 한동훈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김문수한테 가서 저런 비굴한 그림을 한다? 이건 자백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친한계가 뭐 두고 봐라 뭐라 했는데 김종혁 징계 권고 결정 나온 이후에 네. 친한계 조직적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네. 그 원에 방송하는 어떤 사실은 있으나마한 존재감 없는 사람들만 한두 개 글 올리고 네. 뭐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네. 언론이 사설로 이거 맞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언론사 사설 평생 그 골프 접대나 봤던 늘다리들이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여러분 언론사 사설 보고 지지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조중동은요 자기들이 20% 혹은 10% 쩔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파에서 포션이 그렇게 작아진 겁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기대를 이야기하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뉴미디어예요. 올드 미디어는 나올 때마다 깠어요. 나올 때마다 후려쳤어요. 조중동을 본 사람들은 장동혁 사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주 끔찍한 사람이고 극단적인 극우야. 지금 장동혁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우파 진영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해 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성과로도 볼 수 있고 이 사회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제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이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이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김문수 줄이라도 잡으려고 저러고 러브샷을 했는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내의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멸콩TV 특집 인터뷰 주인공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네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었죠. 네. 저희랑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오.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절대 최고위원 사퇴하지 않는다. 이번 크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거 크다. 제가 좀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벌써 그 소문이 뭐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벌써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친한계 한 명 떨구고 한 명 더 설득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스토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벌써 설득이 된 걸로 계산을 하는 게 김문수 쪽인 거야. 김문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김재원 정도는 넘어올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동욱 정도만 설득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숫자 계산을 하고 지금 그런 걸 했다라고 스토리가 돈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일단 저는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사진이 딱 나오면서 이게 실체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고 봤더니 지금 이야기 김재원 최고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지지자분들이 김재원 최고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김재원 최고가 너무 화가 나서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냐. 이 인터뷰 봐라. 그 인터뷰가 뭐냐면 나 경북도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 계속한다. 지도부 안 무너진다라는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저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경북을 많이 내려가잖아요. 네네. 경북을 내려가고 대구를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이는 안 된다. 빨리 정리해라. 그렇다. 그리고 장동혁한테 힘 실어줘라라는 이야기를 김재원 최고한테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누구보다 경북의 민심에서 장동혁한테 힘 실어줘라라는 걸 제일 잘 느끼고 있대요. 그렇지. 그리고 대구 매일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이 매일신문에서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맞아. 과반 이상이 우리는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간다. 거-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이. 딱 한 명만. 한 우리 명만. 안 봐도 왠지 이름이 그려지죠? 딱 한 명만 이 장동혁 체제 문제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립응답이었고.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한 거야. 응답을 안 한 건 거죠.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응답 안 한 거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응답한 사람들 15명이 장동혁 지킨다. 한 명이 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저도 PK 쪽도 되게 어떤 PK 의원들이 어떤 생각인지 막 이렇게 직접 간접 취재를 해보면 조용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장동혁 우리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런 어떤 반란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100만 당원에 다들 쫄았고요. 예. 깜짝 놀랐고 네네. 그 100만 당원의 1등, 2등이 서울 경기라는데 더 놀랐고 네네. 그리고 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에서 80%가 지지한다? 진짜. 야 이거 장동혁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음번에 경선에 구청장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지금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적당히 공천 장사 재미 볼까 이거 하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 다 눈치챘어. 이 지표가 뭐냐면 김종혁 징계 공고에 친한계 국회의원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 중에 메시지 낸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 배현진 박정훈 뭐하지? 아니 박정훈은 뭐라 그랬죠? 저라도 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저라도 행동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한지아 의원은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나 뭐 얘기할 줄 알아? 한동훈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더라고요, 막. 전에 그랬잖아.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사실 영향력이나 네네. 뭔가 그 입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과 원외 신지호 송영훈 이런 사람들만 난리지. 친한계에서 그래도 당내에서의 어떤 말빨이나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김종혁 징계건에 조용해요. 왜? 놀란 거야. 특히 서울에서 당원들이 제일 많이 늘었으니까. 나는 한지아 얘기하길래 이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 뭐요? 보통 이제 자기가 무게를 두고 메시지를 내면 바로 그 다음 포스트를 바로 안 올려요. 근데 금방 올렸어. 금방 뭘로 올렸는 줄 알아요? 뭐예요? 이재명의 탈모의 얘기를 탈모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는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김종혁 편드는 거 올리고 빨리 그 다음 거 그냥 택가리를 해버린 거네. 택가리를 하는데 그게 한동훈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이야기야. 탈모를 지금 건보로 돕자 이런 게 지금 이재명이 한 얘기인데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친한계도 잠잠하고 물론 이제 당무감사 당원 게시판 결과가 나오면 이들이 또 뭐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그 명확한 팩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당원 게시판이요 오늘만 해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이거를 완전히 치받아 버렸거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전선에서는 이의제이든 뭐든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니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건 재밌는 거야. 진짜로 재밌는 거야. 그거 누가 보냈는 줄 알아요? 누가요? 이준석을 제일 싫어하는 비대위계에서 보냈어요. 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웃겨 이게. 이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이준석 대표가 그거 하는 거 이건 넌센스다. 그냥 찌질한 짓이다, 징계감 아니다 했는데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란 이름의 사람이 예.
진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욕한 게 아니라 이준석 5만 대만 사람 욕을 다 했는데 그걸 자기가 읽어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정상인이 아닌 거야. 이거는 정상인의 범주가 아니고 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욕할 때는 아무 느낌 없어. 지욕하니까 긁히는 거야. 지욕하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비대위결에서 이준석 부분을 밑줄 쳐가지고 이거 보내주자라고 하고 네. 실제로 보낸 거 실제로 그 짤을 지금 이준석이 올린 거거든요. 제대로 이제 이번에 작동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거나 여지가 있거나 뭐 하여간 좀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저런 거 안 쓰죠.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정치적 공학적 계산이 끝난 거예요. 흐름이 넘어왔어. 한동훈 못 살려. 이건 못 살린다라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자꾸 예민하게 제 말에 막 말 안 들을 거면 이거 시청자 지금 9,700인데 말 안 찍어도 돼요. 네네. 제가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 끝난 거예요. 선수들끼리. 그 얘기야. 선수들끼리는 이거는 못 살린다. 음. 이거는 못 살리니까 나락 갈 때 내가 한 큐에 뭔가 한 방 더 날리는 게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로 뭔가 안 끝나고 살아나고 다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숟가락을 못 얹게 되는 거거든요. 여지를 남겨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준석을 뭐 띄워주거나 홍보하는 게 전혀 아니죠. 예. 웃기잖아요. 웃자고요. 예. 그러니까 아르테님 댓글이 정답입니다.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시애미짓 하냐. 네. 여러분 시어머니질 절대로 저한테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도부한테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네. 이준석의 안티들이 만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모케이님은 좀 많이 비판하고 하지만 오늘 단계 사태 또 직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준석 대표 박수치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박수치고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한테 흐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도 흐름이고 우리한테 유익하게 이걸 또 이용해야죠. 끌어와야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한동훈 기사를 올리더니 그렇다고 한동훈 본인이거나 가족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 악플로 뭐 공격하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라고 직격을 하니까 이게 또 기사가 나요. 아, 잘했다. 오늘 역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네. 한동훈 가족이라만 표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거나 그러니까 그 한동훈 너도 아직 우리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게 묘한 거. 이게 약간 기류가 달라. 이 정치에 오래 한 5선까지 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본인이거나를 넣은 게 포인트라는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좀 봤거든요. 한동훈 이름으로 쓴 글들을 쭉 보면 아주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2월,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친윤이에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인가에 쓴 글을 마지막으로 글이 없어요. 3월 달에 한번 딱 쓰고 그다음부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비대위원장 임명 그 활동 끝날 때까지 단계의 한동훈도 글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언제 다시 쓰기 시작하냐? 5월 달에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주제로 쓰냐? 이번 전당대,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 작년 7월에 한 전당대회 룰 관련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한동훈한테 유리하잖아, 불리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불리하게 하지 마라, 한동훈한테. 이런 취지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글을 쓰는 내용이나 그 패턴이 한동훈이라고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주진우하고 김종혁이 그건 한동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저는 안 갔는데 최근에 이준석도 그걸 올렸고 지금 얘기하신 지금 권영세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사실이고 아닌 걸 떠나서 네. 이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 A는 아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왜 B는 말 안 해가 되거든. 그럴 그러니까 수도 이게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외통수니까 오죽하면 당내 세력이 전무한 김문수까지 손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김문수 정계은퇴 러브샷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당내에 김문수 후보 말을 듣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 측근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나는 절대 이 지도부 안 흔든다. 장동혁 대표 도와주라는 게 경북의 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토요일 5시 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 원영석 변호사님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보 교체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네네네. 영섭이 형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인데 어제 그 사진 올리면서 뭐라 말했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몇십 년 인연인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 진짜 끈을 각오하고 쓴 거야. 장관님도 사람 좀 가려 만나시라. 사람 가려 만나라고. 아우, 진짜 여러분 이 정도면 원영석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원영석 변호사도 뭐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유익할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경선 때도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그때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 어떤 상황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런데 어제 그 글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현타가 오는 장면이었고 저도 이제 좀 김문수 후보의 주변 김문수 장관의 주변 측근들을 취재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측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갑자기 나 쳐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이 그 곁을 못 지킨다. 그래서 저런 어떤 한동훈의 접근이나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장관이 한참 본인이 이렇게 지금 이 어떤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정치적 이벤트에서 함께했던 측근들을 상당히 많이 물린 것 같아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